리나스 안녕하세요. 리써니TV의 써니입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다시 사회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경제성장 첫 번째 개념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6.25 전쟁 이후의 경제 성장 모습입니다. 6.25 전쟁 이제 직후에는 산업 시설들이 대부분 이제 파괴되었고 국토 전체가 이제 폐허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공공을 발전시키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1950년대에는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형광펜 적어볼게요. 농업 중심 화살표 치고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 요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다음 발달 산업이에요. 이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공업, 석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을 했어요. 자, 1960년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정유시설, 발전소, 고속국도, 항만 등을 많이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내려주고 기업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노력이에요. 경공업 위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섬유, 신발, 가방, 의류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 수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 1, 2 한번 볼게요. 1960년대에 경공업이 발달한 까닭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 선진국보다 자원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노동력은 풍부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직접 손으로 만든 과정이 많은 신발, 가발, 옷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유리했기 때문에 경공업 발달을 했고 또한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판매가 또 되었기 때문이죠. 자료 두 번째입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연접의 수출액 변화예요. 1956년이랑 1968년을 바로 비교해보면 너무 높게 이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출액이 되게 증가했어요. 훨씬 많이 증가했죠. 다음 197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모습입니다. 1970년대에는 정부의 지원이 좀 많았어요. 1973년에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화공업이라는 거는 경공업보다 많은 돈과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인데, 그래서 정부는 일부러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이 뭔지 알죠? 그 조선 그런 왕조 이게 아니라 배 만드는 산업이죠. 전자산업 등을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높은 기술력 갖추려고 교육시설과 연구소 등을 설립을 했고 기업에게 돈을 빌려줘 각종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기업의 노력인데요. 철강, 석유, 화학 산업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만든 철강 및 석유, 화학 기업들이 매우 성장하게 되고요. 조선산업의 성장은 1970년대 현대화된 대형 조선조를 건설을 하게 되고 1970년에 최초로 해외에서 주문을 받고 세계에서 기술력 인정받아서 수출을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많은 재료가 필요해졌는데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철강, 석유, 화학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다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1980년대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에요. 198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고요. 기계 전자 산업의 발달로는 정밀기계, 기계 부품, 텔레비전 등이 주요 수출품이 되게 됩니다. 또한 산업 구조가 변화됐는데요. 1970년대 이후 산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원래 이제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식으로 1950년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경공업이죠. 이제 그리고 1960년대는 공업 중심에서 경공업으로 바뀌었고 1980년대는 공업 중심에서 이제 중화 공업 중식으로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수출액과 소득이 또 증가했는데요. 수출액과 국민소득도 빠르게 증가해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자, 자료 세 번째 볼게요.
1970년대 이후 산업 구조 변화와 수출액 증가, 점점 이렇게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경공업은 점점 밀리고 있죠. 그쵸? 배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그리고 수출액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쵸? 1970년대 경공업 비중은 81.8%였으나 1985년 중화공업의 비중은 59.5%로 경공업보다 커졌습니다. 1970년대 이후 중화공업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1990년대입니다. 컴퓨터 관련 산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컴퓨터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확대되었겠고, 그리고 그런 관련 산업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자, 컴퓨터와 가전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는데요. 1990년대부터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1970년대 반도체 연구를 시작하고 1990년대 세계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됐고 1996년에 반도체 세계 판매량 2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만들어짐 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기업은 정보화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걸쳐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나 전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와이파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터져가지고 좀 좋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되게 느려가지고 속이 되게 많이 답답하다 그래요. 그 후에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발달했던 산업들도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갈게요. 2000년대 이후에요. 이제 최근이죠. 3단 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소재 산업, 로봇 산업 등 첨단 사업이 발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산업의 발달로 더욱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더 풍요롭고 편리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960년대는 의류산업에서 자, 현관문 쳐볼게요. 1960년대 의류산업에서 1970년대 조선사업이, 1980년대 자동차 산업이, 1990년대 반도체 사업이, 2000년대 이후는 로봇산업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자료 집중 탐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